오늘 LA 다운타운의 빈 건물에서 소방대원 100여 명이 출동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건물 안에 있던 노숙자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뉴저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로 출근길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급등세가 멈추지 않던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을 돌파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적은 팁에 격분한 한 피자 배달원이 손님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승객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은 아제르바이잔 항공 여객기의 추락 원인이 러시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입장이 제기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LA 다운타운의 한 빈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 10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건물 안에 있던 노숙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최근 노숙자 관련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도심 한복판이 시커먼 연기로 가득합니다. 무섭게 솟아오르는 불길을 잡기 위해 사방에서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100년 넘은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This building is a four-story building well over 100 years old. It's brick.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빠르게 번지면서 화재 규모는 중대 비상사태로 분류됐습니다. 결국 소방차 17대와 소방대원 10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건물은 오랜 기간 비어있던 상태였는데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내부에는 노숙자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비상탈출구에 사다리를 설치해 노숙자들을 긴급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Fire department responded. They found that there was a lot of people unhoused living in this building. Dozens of people in this situation were self-evacuating from the building. 긴 사투 끝에 화재는 2시간여 만에 진압됐고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현재 건물 인근 도로가 통제돼 운전자들에게 우회도로 이용이 권고됐습니다. A lot of these structural members are exposed because it was under renovation or demolition, unclear at this time. 이처럼 최근 들어 노숙자로 인한 화재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하루 평균 LA시의 노숙자 관련 신고 건수는 180건, 즉 전체 신고의 12%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는 LA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화재의 80%가 노숙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뉴저지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출근 시간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저지 교통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45분쯤 워튼 지역의 80번 고속도로 34번 출구 인근 도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30피트 폭에 10피트 깊이에 달하는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싱크홀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도로가 폐쇄되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 운전자들에겐 우회도로가 권고됐으며 경찰은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을 돌파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시간 27일 오전 10시 5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5.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16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성탄절 당일 피닉스의 한 공항에서 총격과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피닉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9시 45분쯤 스카이하버 공항의 한 레스토랑에서 두 무리 사이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총격 사건으로 이어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공항 주차장에서도 사건과 관련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부상을 당한 4명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총에 맞은 여성 1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fficers arrived on scene and they located 3 individuals believed to have gunshot injuries. Were located in the parking garage. One individual is believed to have at least 1 stab wound.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가족 간 다툼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디애나폴리스에서도 가족과 친구들 간의 불화로 추정되는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팁을 적게 받은 한 배달원이 손님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세올라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키시미 지역의 리비에라 호텔에서 피자를 배달하던 22살 브리아나 알벨로가 체포됐습니다. 당시 알벨로는 $33 가격의 피자를 배달했고 거스름돈이 없던 손님에게 팁으로 $2를 받자 이에 심하게 분노해 한 남성과 함께 무장한 채 다시 돌아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성 고객은 14번가량 칼에 찔려 팔과 다리, 복부 등에 큰 부상을 입었고 알벨로는 방 안에 있던 귀중품까지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알벨로는 납치와 살인 미수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범인 남성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에서 한 10대 한인 소녀가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커머스 지역의 진델 애비뉴에서 15살 주얼 김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김양이 평소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며 현재 LA 한인타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김양은 5피트 7인치 키에 몸무게 130파운드로 실종 당시 검은색 후드와 푸른색 잠옷 반바지 그리고 분홍색 슬리퍼와 하트 모양이 달린 은색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가족들이 김양을 애타게 찾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야생동물 보호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벵골 호랑이를 비롯한 고양이과 동물 20마리가 잇따라 숨졌습니다. 워싱턴주 야생 고양이과 보호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벵골 호랑이와 퓨마 그리고 시라소니 등 보호 중이던 야생동물 37마리 가운데 20마리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It's been one big nightmare, really. I mean, never thought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to us. Maybe only in a facility that had cats near each other, and ours are spread out over 5 acres. 보호소 측은 현재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시설을 격리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연방정부와 주 당국과 협력해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리건주에선 가정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료를 먹고 숨지면서 해당 사료가 전면 리콜 조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를 실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재 다수의 공무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정부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라 원격 근무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재택근무를 없앨 경우 공무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동안 관리비가 많이 드는 정부 청사 건물들을 적극적으로 처분하면서 현재 원격 근무 중인 공무원들이 복귀할 경우 이를 충족할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재택근무를 보장한 이후 워싱턴 DC 등 일부 도시와 공화당 의원들은 도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고 공무원들의 근태 불량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사무실 복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연말을 맞아 주 전역에서 대규모 소매 절도 단속 작전을 벌여 1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지난 20일 10개의 사법기관과 56개의 소매업체가 협력한 단속을 통해 경범죄와 중범죄에 해당하는 소매 절도, 불법 총기 소지, 자동차 절도 범죄 등의 혐의로 1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CHP는 이번 단속 작전을 통해 의류와 신발, 향수, 차량, 그리고 불법 총기 등 767개의 도난 물품이 회수됐으며 규모는 38,000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 소매범죄 태스크포스가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3,500여 명의 절도범들을 체포하고 5,100만 달러 상당의 도난 물품을 회수했다면서 조직적인 소매 절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가 250여 년 만에 법적으로 국조로 지정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달 의회를 통과한 흰머리 독수리를 공식적인 국조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흰머리 독수리를 국조로 정한 것은 독립선언 이후 248년 만에 처음입니다. 흰머리 독수리는 1782년 미 의회에서 국장으로 지정된 후 공식 문서와 대통령 깃발, 그리고 화폐 등에 등장하면서 비공식적인 국가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원인으로 러시아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기로 착각해 격추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 미국 정부 당국자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경화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시에서 추락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당초 러시아 그로즈니로 가려던 항공기는 항로를 이탈해 카스피해를 가로지른 뒤 카자흐스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67명 중 38명이 숨졌고 29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당초 여객기가 세 대와 충돌해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유로뉴스 등은 아제르바이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사고 여객기가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그로즈니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격추를 위해 발사된 미사일이 여객기 근처에서 폭발했다는 겁니다. 당시 여객기 추락 불과 3시간 전에도 우크라이나 드론 한 대가 그로즈니 서쪽 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실제 비행기 꼬리에서는 파편으로 생긴 듯한 여러 구멍들이 발견돼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You can see it wasn't just an up and down thing which you would see with a bird strike, but in this case it went left, it went right.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당국자 역시 초기 조사에서 러시아 방공망이 항공기를 공격했다는 징후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해당 정보가 사실로 드러나면 러시아의 무모함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섣부른 추측은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идет следствие. Любой авиационный инцидент должен быть расследован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ми авиационными властями. И до выводов следствия выстраивать какие-то гипотезы было бы неверно. 그러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대표가 참여한 사고 원인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 시간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오전 10시까지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겁니다. 공수처는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전자공문과 특급 우편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1차 그리고 25일 2차 출석 요구에 회신 없이 불응했는데 2차 소환 불발 다음 날 바로 통지한 겁니다. 중대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라도 현직 대통령인 만큼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출석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3차 출석 요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안 나오면 다음 수순은 체포영장 청구밖에 없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두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가 늦어진다. 이럴 거면 왜 사건을 가져갔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출석 요구마저 묵살되면 그때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할 만큼 했다며 체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내년부터 한국 초중고교 일부 학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격 도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내용의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재석 276명 중 찬성은 178명이었고 반대는 93명, 기권은 5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 도입 시 소요되는 재정 부담과 학생 문해력 하락,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초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해야 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통과로 당장 내년 3월부터 초등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던 교육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가 교육 자료가 되면 학교별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학습 격차가 커지고 학생들이 비용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해당 교과서 검정도 마쳤고 일반 교사 15만 명의 관련 연수도 진행 중인 상황.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 통과 직후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권한 대행 측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 학교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교육 격차 및 학습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교원, 시민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교조를 포함한 AI 디지털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개정안이 AI 교과서 강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해소에 기여하기 바란다며 환영한 반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요동치며 자칫 소송 분쟁까지 더해져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올해 KLPGA 대상을 차지한 윤이나 선수가 내년 LPGA 진출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내년에 신인왕 그리고 언젠가 세계 랭킹 1위를 노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2년 전 다른 선수의 공으로 경기를 진행한 오구 플레이를 뒤늦게 인정해 출장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던 윤이나. 올 초 재심 끝에 징계가 절반으로 줄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윤이나는 KLPGA 대상과 상금왕, 최저 타수상 등 3관왕을 휩쓸며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끝난 퀄리파잉 시리즈에서 8위로 LPGA 투어 진출권을 따내며 다사다난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 LPGA 투어에서 제가 경기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기쁘고 너무 설레입니다. 미국 진출을 대비해 스폰서와 용품 교체를 논의 중이라는 윤이나는 LPGA 첫 시즌 목표도 밝혔습니다. 저의 게으름과 애싸움에 이기면 조금 더 신인왕과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경쟁자는 저 자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퀄리파잉 시리즈 1, 2위를 차지한 일본 선수들과의 힘겨운 경쟁이 예상되고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지만 윤이나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직접 보고 배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큐스클을 치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쇼게임 부분이었어요. 한국과 다른 잔디였고 진영 언니랑 한번 경기를 해보고 싶어요. 넬리코다 선수랑 같이 한번. 다음 달 미국 댈러스에 베이스 캠프를 꾸려 새로운 골프 인생을 준비하는 윤이나. 팬들의 예상을 깨고 선택한 새 도전에 후회는 없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계 랭킹 1위를 꼭 해보고 싶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저한테는 정말 욕심나는 타이틀입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살한 북한군 수첩에서 드론 대응 전술을 정리한 내용을 발견해 공개했는데요. 말이 드론 대응 전술이지 사실상 살아있는 군인 한 명을 믿기로 한 사투에 가깝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빼곡한 한글에 드론과 병사를 표현한 그림까지 그려놓았는데요. 크루스크에서 사망한 북한군이 생전에 간직했던 수첩의 한 페이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무인기를 격추하고 포병대로 숨는 전술을 기억하기 위해 써놓은 걸로 추정되는데 북한군의 드론 사냥법은 이렇습니다. 드론을 감지하면 한 명이 7m 거리에서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맡고요. 나머지 두 병사는 10에서 12m 거리에 있다가 미끼 역할의 병사가 가만히 서 있으면 드론도 움직임을 멈출 거라며 이때 일제 사격을 가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포병대의 사격 구역을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소그룹으로 나눠 사격 구역을 벗어나거나 이전에 피격된 지점에 숨어야 한다고 적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살아있는 미끼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주요 외신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며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한국 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며 계엄령으로 촉발된 한국의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핀란드 경찰과 국경 경비대는 발트해 해저에 깔린 에스트링크2의 전력 케이블에 손상을 가한 걸로 의심되는 유조선 이글 S호를 억류하고 선박 승무원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사고 지점 반경 3km에는 비행 금지령도 내렸습니다. 핀란드 당국은 이 선박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속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함대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로 수출길이 막히자 금수 조치된 석유 제품을 운반하려고 다른 나라 선박으로 위장하는 걸 일컫는데요. 뉴질랜드 송령인 쿡제도 국기를 내건 이글 S호는 무연 휘발유 3만 5천 톤을 싣고 전력 케이블 사고 지점 인근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였다고 핀란드 현지 매체들은 전했고요.
돌연 가동이 중단된 에스트링크2 전력 케이블 외에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독일을 각각 잇는 통신 케이블 총 4개도 추가로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둘러싸고 트럼프 당선인과 파나마 대통령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운하에는 중국 군인이 없고 중국을 포함한 그 어떤 외국군 병력도 주둔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리노 대통령은 중간중간 한숨과 함께 전혀, 결코 같은 단어에 힘을 주면서 중국군 배치 주장을 단호한 어조로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SNS에 성탄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파나마 운하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중국의 훌륭한 군인들이라고 비꼬았고요. 지난 21일에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사용하며 받는 대우가 불공평하다면서 통행료 수준의 불만을 표하며 운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도로에 갑자기 출몰하는 동물들, 멧돼지부터 오리, 말, 사슴까지 다양하죠. 이건 어떨까요? 강원 홍천의 도로에 나타난 뜻밖의 무리 함께 보실까요? 이른 아침 순찰을 하는 경찰차 앞에 4발 짐승들이 주르륵 달려오는데요. 말들인가 소떼인가 애매한데 앙증맞게 솟은 하얀 기가 눈에 확 띄고요. 바로 당나귀들이었습니다. 경찰차 앞을 떡하니 가로막더니 이건 아닌가 싶었나요? 당황한 듯 방향을 바꿔 오던 길을 돌아가는데요. 경찰도 서두르지 않고 당나귀들이 제 집 찾아갈 수 있도록 천천히 뒤따르고요. 다른 길로 새지 않게 돕기도 하면서 결국 우리로 돌아갔는데요. 알고 보니 당나귀들 근처 유원지 울타리 잠금장치까지 직접 풀어나갔고요. 6마리 당나귀의 2km 가까운 소심한 외출은 30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누리꾼들은 경찰이 먼저 발견해 사고가 안 나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의 인기는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내놓은 딸기 시루 케이크 판매 소식에 새벽 오픈런은 기본이고요. 가게 인근 지하상가까지 긴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딸기 한 상자를 통째로 넣어 케이크 하나 무게만 2.3kg이라는데 한 사람이 딱 한 개만 살 수 있고 선착순 현장 구매만 가능하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팔기에 나선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43,000원짜리 케이크를 되파는 평균 가격은 8만 원대까지 치솟았고요. 한 판매자는 교통비, 수고비 다 합쳐서 14만 원에 내놓기도 합니다. 여기에 케이크 되팔려고 줄서기 대행 아르바이트까지 몰리자 성심당 측은 구매 대행이나 삼자 판매 시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되파는 케이크 살 웃돈으로 차라리 딸기를 더 사 먹는 게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동북부의 숲에서 정체 모를 물건이 담긴 대형 상자들이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버려진 택배 물품들이었는데요. 대체 누가 왜 버리고 간 걸까요?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밤, 우거진 나무숲 사이로 커다란 상자들이 보입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작은 상자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아마존 배달 상품들이었는데요. 미국 매사추세츠 레이크빌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이 택배 물건들을 발견한 겁니다. 버린 건 다름 아닌 아마존 배달원이었습니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온 이 배달원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상품을 숲에 버리고 갔다며 상사에게 보고할 생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황당한 일이긴 하지만 경찰은 아마존 내부의 문제라며 배달원을 입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뉴욕과 조지아 등 7개 주의 아마존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중국으로 돌려보내진 푸바오. 이달 초 죽순을 먹다가 몸을 덜덜 떨며 경련을 일으킨 듯한 모습이 중국 SNS에 올라와 논란에 휩싸였죠. 그런데 그동안 푸바오 건강엔 문제 없다고 밝혀왔던 중국 스촨성 워룽 자이언트 판다원 선수핑 기지가
연말까지 폐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지 측은 푸바오를 정밀 검사하겠다고 공지한 지난 4일 SNS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기지를 폐쇄한다고 알렸는데요. 도로공사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기지 내외부는 이미 수개월째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 석연치 않은 해명의 팬들은 푸바오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고요. 현지 누리꾼들은 앞서 불거진 건강 이상설이나 푸대접 의혹만 증폭시키는 꼴이라며 차라리 한국으로 돌려보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